장관님 그리고 기상청장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여름철 호우 폭염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철은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인명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을 보면 70년대에 비해서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3.1배, 폭염 발생일은 2.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의 93.5%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고 폭염 인명 피해의 69.4%는 고령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인명 피해 발생 집중도를 감안해서 재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호우 대책입니다. 평상시 24시간 빈틈없는 상황 관리를 유지하고 비상시에는 중대본 선제적 가동 등 총력 대응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예방의 핵심인 주민 대피 체계와 재난정보 전달 체계는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통장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대피 지원단을 모든 시군구로 확대 운영하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고령층과 대피 조력 인원을 1대1로 매칭하는 한편 지하차도 침수심 통제 기준을 15cm에서 5cm로 조정하는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통제 및 대피 기준을 강화해서 현장에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이 예견되는 경우 읍면동장 주도의 대피를 실시하고 민방위 사이렌 등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 지역과 시설의 점검, 정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408만 개의 빗물바지 점검과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내의 8,649km에 이르는 우수관로 준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작년 대비 448개소를 추가해서 모두 9,412개소의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서 보다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폭염 대책입니다. 잠시 후 기상청에서 발표하겠지만 올해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 주의보가 신설됩니다. 이렇게 기상특보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대본 가동, 또 행안부 현장 상황관리관 파견, 야외 작업 중지 적극 안내 등 현장 상황에 맞게 폭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대상을 신체, 경제, 사회적으로 3개 분야로 나누고 노인, 기저질환자, 사업장 근로자 등 10개 유형으로 세분화해서 취약 대상별 맞춤형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 3만 8천 명을 활용해서 취약노인 예차를 촘촘히 하고 취약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구입비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겠습니다. 19개 민간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기존 경로당 중심의 쉼터 운영에서 도서관, 금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수온 대응 장비 보급 확대 등 양식업 또 농축산 분야 피해 예방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가뭄 상황은 생활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 정상 공급 중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4월 28일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빗물바지 등 재우려 지역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각 기관별 자료를 종합해서 6월 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이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기 시작 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5일부터 앞으로 5개월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관계기관이 총력 대응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저 보고하고 얘기하시죠. 네, 기후부입니다. 최근 기후위기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관련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보고서로 가름합니다. 핵심 대책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홍수 조절용 물그릇을 대폭 키웠습니다. 현재 홍수 조절 용량이 108억 톤 정도 되는데요. 10억 톤 정도를 늘려서 118억 톤까지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물그릇을 키웠고요. 금강, 영산강 하구 뚝에서도 물그릇을 좀 키워서 전체 5.7억 톤의 물그릇을 키웠습니다. 수력발전댐과 양수발전댐에서도 사전 방류 등을 통해서 4.7억 톤을 키워서요. 총 10억 톤 정도의 물그릇을 키웠는데 이 규모가 최근에 한탄강 댐 3개 정도를 새로 건설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략 예산은 4조 원 정도를 절감했습니다. 둘째, 도시 침수 예보 체계를 도입하고 강우 레이더 일원화 등을 통해서 홍수 예측력을 강화했습니다. 도시 침수 방지법이 새로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에 따라서 서울시의 강남역이나 신대방역 일대의 침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해서 침수주의보, 침수경보 체제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도림천에는 지하 방수로를 새로 설치하고 강남역과 광화문 등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2030년까지 건설해서 극한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상청과 기후부가 그동안 별도로 기상 레이더, 강우 레이더를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것을 기상청으로 통합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해서 앞으로 5년간 대략 174억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고요. 홍수기에만 운영했던 레이더를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취약 지역과 위험 요소에 대한 사전 대비와 대응력을 강화했습니다. 우선 빗물 발지를 사전에 점검 청소하고 맨홀 18만 5천 개소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홍수 예보 체계를 고도화하고 모의 훈련 등을 통해서 실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사람과 차량을 자동 인식해서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 등을 통해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부, 행안부, 지방정부 등과 힘을 합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이어서 기상청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대비 최근 5년은 폭염, 열대야, 시간당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약 2~3배 늘었고요.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도 증가 추세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을 체감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작년 여름철 기온은 역대 최고였고, 최고였고 서울 등 대도시는 열대야가 40일 이상 발생하는 등 각종 기록을 갱신하였습니다. 작년 여름철 강수량은 하위 19위로서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임에도 불구하고 100년 이상의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는 15회나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점점 강해지고 지역적 강수량 편차가 극심한 집중호우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에 따라 한반도의 위험기상 정례와 강도 증가에 따라 기상청 대응 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극단적인 폭염과 호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현행 폭염주의보 경보인 2단계 특보 체계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명위협 극단적 더위, 취약계층의 안전과 전력 사용량 급증, 야간구음 경보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근 20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합니다. 우선 폭염 경보를 뛰어넘는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가 예상될 때 폭염 중대 경보를 신설하여 특별한 폭염에 특별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발표 기준은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로 설정하였습니다. 동 기준을 최근 10년치 관측에 적용했을 때 특보구역 53%는 10년에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폭염 중대 경보는 특별한 경고입니다. 자, 좀 요약해서 합시다. 네. 올해 여름 기온도 평년 이상 높을 확률이 80~90%로 전망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합니다. 지금까지는 열대야가 발생하면 발생 사실과 과거 통계로 국민들께 알려드렸지만 온 여름부터는 예상될 때 미리 발표합니다. 열대야가 나타나면 인체 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아 다음날 온열 질환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형적 영향과 도시화 효과, 발생 빈도와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기준을 차등화합니다. 대도시와
서울시와 도서, 해안 지역은 26도, 제주도는 27도, 그 밖의 지역은 밤 최저기온 25도가 될 때 예상될 때 열대야주의보를 발표합니다. 폭염에 대한 정보를 보다 다양하기 위해서 다부처 R&D로 개발된 폭염 영향예보를 특보구역별로 보건, 농업, 축산 등 분야별로 제공하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예상 시간대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한편 인명피해가 급증할 수 있는 시간당 70mm 수준에서 발송하던 긴급재난 문자를 시간당 100mm 수준의 극한호우가 나타나면 지방기상청이 관할 지역 읍면동 단위로 추가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여 즉각적인 대비와 대응을 유도하겠습니다. 호우 대응의 첫 단추를 할 수 있는 발생 가능성 정보도 새롭게 제공합니다. 호우 가능성을 2, 3일 전에 미리 알려 보다 먼저 더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올 여름은 예측 기반의 발생 가능성,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를 거쳐 실황 기반의 긴급재난 문자까지 이어지는 5단계 대응 차계로 재난성 호우를 대응합니다. 다음은 특보체계 개편과 맞춤형 방재기상정보 확대입니다. 특보구역은 2004년 권역에서 시군 단위로 나눈 이후 22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현행 183개 육상특보구역 중 36개 구역을 세분화하여 235개 특보구역에 대해 기상특보를 운영합니다. 호우, 태풍, 폭염, 강풍 등 육상 9개 기상특보가 세분화된 특보구역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재 역량의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재기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방재기상 플랫폼은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된 것인데요. 방재 대응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 호흡으로서 현재 468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특화 페이지도 제공하고 지역별 위험기상 상황을 지방정부 재난 담당자가 맞춤형으로 매눈 선정뿐만 아니라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해양항공 분야입니다. 선박 안전 지원을 위해 해양기상정보는 영역과 예측 시간을 확대하여 대해구와 소해구별로 제공하며 헬기 등 낮은 고도에서 운항하는 저고도 항공기 지원을 위해 모바일 버전으로 항공기상 정보 앱도 추가로 개발하여 환영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헬기 이착륙 지점 및 응급 환자 인계 지점, 헬기 운항용 기상 관측자료 연계 등을 지원 협력해 주신 관계 부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은 국민이 보다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올 여름 새롭게 준비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상가족 모두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숨 막히죠? 네, 애썼습니다. 일단 호우, 폭염과 같은 자연 재난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주로 오늘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도 뭐 준비된 대로 잘 시행해 주시고요. 우리 그 환경부, 기후부는 강남역, 신대방역 이게 도심 침수 현상 있잖아요. 네, 그럼 거의 매년 반복되는데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겁니까? 아니면 시설 부족입니까? 그 지대가 낮아가지고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심도 터널을 통해서 곧바로 비가 많이 오면 대심도 터널로 물을 빼거나 아니면 대형 저류조 같은 걸 만들어서 일시 저류했다가 빼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전체가 침수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이나 다른 데에서도 그 방식으로 우수관 용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수 관로의 크기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대략 한 50년 빈도에서 100년 빈도로 침수가 심한 지역부터 그거를 하수 관로를 바꾸고 있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수 관로도 바꾸고 아주 그걸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 그거는 이제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대심도 터널 공사를? 네, 네. 그래서 2030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강남 이런 데는 재산 세수도 상당히 커서 네. 재정 여력은 있을 텐데 좀 신속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를 더 붙여서 네. 네, 완료 시기를 이게 당기도록 사실은 하겠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수도, 그것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발전돼 있다는 강남에 비가 오면 지하철이 잠기더라. 네. 황당무계한 일이죠. 네, 광화문하고 강남이 좀 취약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뭐 약간 이건 지나간 얘기인데 소양강에 붕어가 많이 죽는다는데 그거 혹시 아세요? 소양강 위쪽에 녹조가 네. 위쪽에 끼고 있는데요. 원인 모르게 붕어들이 양구하고 막 대량 이제- 폐사한다던데? 양구하고 인제 쪽에서 그 여름에 이제 저 돼지똥하고 소똥 또 그리고 거기서 농약 친 물이 올해 저기 강수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혹시 분석은 혹시 해보셨어요? 그 최근 거는 좀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근데 드리겠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많이 폐사하는 모양인데 네. 원인을 모른다고? 예, 한번 깔아보십시오. 올해 강수량이 좀 부족한 편인가요? 예년 수준으로 올 거라고 예측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좀 넓혀서 좌우간에 이게 이제 여름 재해 대책으로 자연재난으로 인명피해가 또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데 잘 대비해 주시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인명피해거든요. 네. 저번에 제가 자주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천수를 못 누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원인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뭐 자연재해, 여름에 산사태, 뭐 물에 빠져 죽거나 뭐 홍수 뭐 등등으로 사망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로 죽는 사람. 범죄 피해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거기다 뭐 자살자도 뭐 많고 산재 사고 사망자도 많고 맨홀에 빠져 뭐 사망사 너무 많아요. 뭐 온갖 영역에. 그 자연재난 대비는 아닌데 여름에 폭염에 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 안전 특별 대책반을 가동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폭염 시에 예를 들어서 주의보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에 20분 휴식을 반드시 부여하게 하고요. 그 제가 당에서 일할 때 제가 지금 그 폭염 피해 사망자 발생한 곳을 내가 어느 업체인지 기억도 나는데 그 말썽많은 그것도 기억나는데 거기 갔더니 야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일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특히 그 지하에는 환기도 안 되고 막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그 일하다 보면 내가 뭐 죽는 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온열 근데 질환하고 질식 사고가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근로감독 또는 근로감독 지도를 통해서 완화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작업 환경을 지하의 경우는 뭐 온도를 뭐 몇 도 이상 이렇게 할 때 방치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33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시간에 20분 휴식 부여하고 35도 이상 됐을 때 그 작업을 혹석이 14시부터 그럼 기준이 17시까지 있어요? 작업을 조정하게끔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발생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습니다. 그 근로자들이 폭염에 노출돼가 사망하는 곳이 맨날 사고 났던 데서 맨날 또 나오고 그러죠. 고개 사업장과 뭐 뻔하잖아요. 건설, 몇 군데 있잖아요. 조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뭐 배송하는데. 밀폐 공간, 그다음에 배송 노동자들도 어려워서요. 이동 노동자들 쉼터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데 하여튼 폭염에 따른 그 노동자 산재 사망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제도 개선해가지고 만약에 폭염 때 작업을 중단하게 되면 건설업 같은데 공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발주처에서 별도의 지체 상금을 물게 하는데 이번에 네. 법 개정에서 폭염도 사유로 건설 공기 연장의 사유로 해서 지체 배상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금명간 20대 건설업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확산. 예를 들면 공공 영역에서 이 민간에는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법으로 하면 민간도 가능하긴 할 텐데 네. 공공 영역에 관한 거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국민에게 무슨 의무 부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혜택을 주는 건데 그 꼭 법 없어도 돼요. 네, 공공 부분에서는 특히 온열 질환이 그건 뭐 의외로 지침으로 해도 되고 무슨 뭐 발주 무슨 뭐 지침이나 뭐 아니면 뭐 영 안 되면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 해도 됩니다. 네, 공공에서부터 모범. 공공 부분을 이렇게 하고 민간 부분까지 적용하려면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네. 경찰은 이 교통사고 사망도 지금 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몇 명 정도 되는입니까? 그 작년에 2,549명입니다. 예. 그래도 많이 줄어드는 편이긴 한데. 예, 줄어드나? 그 과거에는 5,000명까지 해서 이제 OECD 국가 중에 거의 밑에였었는데 지금은 OECD 38개국 중에 한 중간